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예.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방설비 기사 기계편이죠. 소방설비 기사 기계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예,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하면 이게 이제 2차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험의 주된 내용이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리 계산이나 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여부를 따져보는 게 이 소방시설, 소방설비 기사 기계 과목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방시설에 나오는 뭐 수원, 그 다음에 수원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출량,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펌프의 동력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배관의 길이나, 그죠? 배관의 관경,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설계에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원리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법규, 소방 관련 법규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 소방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예. 소방 시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죠? 예, 무엇이 있는지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알았죠? 자, 우리 이제 기사 시험이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는데, 그죠? 우리 이제 기계 분야잖아요. 그죠? 기계 분야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 수계 소화설비라고 해가지고, 그죠? 물이나 그죠? 물에다가 뭐 첨가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뭐 그죠? 이렇게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우리는 수계 소화설비라고 해요. 수계, 그죠? 예. 그래서 수계 소화설비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가 있어요. 가스계. 자, 가스계 소화설비는 이 수계 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자, 수계 소화설비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우리가 여기 오작동이 작동이 되면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어떤 오작동으로 인해서 뭐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제에서 물이 방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물건이 막 물에 젖고, 그죠? 다 파손이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수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죠. 그죠? 수손 피해를 입었다. 그런 수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그죠? 이 가스계 소화 설비가 나온 거예요. 가스계 소화 설비. 자, 가스계 소화 설비는요. 일단 수손 피해가 없죠. 화재가 발생이 돼도 그 부분만 꺼지면 다른 부분은 멀쩡하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스계 소화 설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하지만 가스계 소화 설비의 단점은 뭡니까? 예. 사람에게 독성이나 유해하죠? 예. 그런 단점이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게 제연이에요. 우리 활동 설비에서는 이 제연 설비를 우리가 제연 설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제연 설비는 크게 연기를 배출하고, 그죠? 예, 연기를 배출을 하고 공기를 넣어주는 거실 제연이 있고요. 그죠? 거실 제연 설비가 있고, 자, 연기가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 버리는 거, 부속실 제연 설비가 있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 구조에서 기계 파트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설비는 이 세 개다. 수계, 가스계, 제연 설비.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런데 필기는 약간 골고루 많이 나와요.
왜? 기본적인 거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예.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필기 시험을 들을 때 차근차근 소방에 대해서, 이 소방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아, 이게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구나. 예. 그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올라가 보자고요. 알았죠? 예, 너무 이걸 성급하게 나는 시험에 나오는 거, 예, 과년도만 풀어가지고 합격하겠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걸 왜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았죠? 우리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우리 소방시설이에요. 소방시설. 자,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뭐죠? 소방시설?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법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소방관계법과 하면서 이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건.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의 종류는 우리 암기할 때 소, 경, 피, 예, 용, 활 이렇게 예, 암기하기로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예. 자, 소방시설 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소방시설 등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단어를 뭉뚱거려가지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자, 소방시설 등이 있고 그 소방시설 등에 소방시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소방시설은 이 5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방시설 등에는 뭐 비상구, 방화문, 그 다음에 셔터, 자동 방화 셔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방시설 등이라고 했었다.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자, 우리 소는요, 소화설비예요. 소화설비. 그죠? 예. 불을 진압하는 설비라고요. 불을 진압하는 거예요. 약재나 어떤 소화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진압하는 게 소화설비다. 그죠? 경보설비는 뭡니까? 예. 화재가 발생됐다는 것을 소리나 다른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난해라. 그죠? 예. 그게 경보설비고요. 자, 피난 구조설비는 뭡니까? 각종 피난에 사용되는 부가적인 어떤 장치들이죠. 그래서 유도등이 있고 유도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피난 기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비상 조명등, 뭐 인명구조기구,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소화용수설비예요. 소화용수설비. 예. 소화용수설비는 소방자동차에 물 대주는 거죠. 예. 소방자동차에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기 저수지 가서 물 퍼와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저수지가 있으면 물 퍼와도 상관이 없는데 가까운 곳에 저수조나 상수도 배관으로부터, 그죠? 물을 소방차에 공급을 시켜줘서 소방차가 그 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소화 용수 설비죠. 예.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가 있어요. 자, 소화 활동 설비는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죠? 소방대원분들이 원활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가 소화 활동 설비예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우리 5가지 우리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구조가 어떻게 되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계 소화 설비는 개통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개통도. 알았죠? 이 개통도라는 것은 배관의 흐름이에요. 배관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수조에 물을 담아 놓죠. 이 물이 이 배관을 통해서 마지막 방수구라고 하죠. 뭐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느냐, 예.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계소화 설비는. 알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계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경보 설비는 거의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활동 설비에서 전기 분야, 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죠? 무전 경보기 이런 건 안 나온다고요. 그죠? 예. 우리가 전기 파트하고 기계 파트하고 여러분들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설비는 물이나 그 밖에 약재를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거기에는 우리 소화 기구가 있고요. 그죠? 소화 기구가 있고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그죠? 자동 소화 장치가 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옥내 소화전. 그죠?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있어요.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를 함축적으로 부르는 말이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종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 원리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소방 관계법규에서도 이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우리 소화기구에는 소화기하고 간이 소화용구,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자동 확산 소화기가 뭡니까? 자동 확산 소화기. 예. 소화기긴 소화기인데 얘가 스스로 감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열이나 연기 등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소화기가 자동으로 방사가 된다니까요. 지 스스로 열을 감지해서. 그래서 우리 천장에다가 동그란 거 있죠. UFO. 우리 하얀색, 회색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UFO 같이 달려있는 거 여러분들 천장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펜션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펜션에서 우리 음식 해먹은 주방 있죠? 거기에 이게 동그랗게 달려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알았죠? 소화기긴 소화기인데 우리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화기는요. 레버를 눌러야지만 약재가 나와요. 그죠? 그 수동이죠. 예. 그런데 자동 확산 소화기는요. 지 스스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소화 약재를 뿌려준다니까요. 예. 똑같은 소화기인데 얘는 수동, 얘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수동 소화기, 자동 소화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동 소화 장치. 자,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위에 보게 되면, 그죠? 뭐 이상한 이렇게 통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헤드가 하나가 달려져 있어요. 그죠? 예. 그게 뭐예요? 주방에서 이 가스레인지 사용하다가 불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불 났을 때 불을 꺼주는 거.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게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알았죠? 자, 우리 중국집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엄청 많은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는 그런 가스레인지가 있죠. 그런 데서 자동으로 소화하는 거. 그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예요. 그죠? 자, 캐비넷형 있고요.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주차장. 요새 주차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 자동 소화 장치, 분말 자동 소화 장치, 고체 열어둘 자동 소화 장치. 그죠? 예. 요거의 종류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 어떻게 했죠? 주상, 가분곡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 하면요. 계속 입으로 여러분들이 떠들어야 돼요. 주상가분곡해, 주상가분곡해. 아,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는 주상가분곡해구나. 알았죠? 네. 그런데 너무 이거만 암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가가 뭐였지?
이게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읽어보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를 하자는 거죠. 그죠? 네. 암기하자고 하니까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방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그래야지 머리에 계속 기억에 남는 거고 그죠? 네. 그거를 시험장에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뭐 5초도 안 되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 등 3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나오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거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미포 강물. 우리 미포 조선 있잖아요. 미포 조선. 그래서 미포 강물. 이할 불분. 이할 불분 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포 강물 이할 불분 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미분무 소화설비, 포 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물 분무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의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그죠?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가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계 파트에서는 이 경보 설비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경보 설비의 종류가 아닌 거. 이거 기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나왔는데, 이거 기계인데 왜 전기 나오냐? 이거 여기 소방 시설의 종류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보 설비의 종류는 좀 이렇게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단독 경보형, 비상 경보, 시각 경보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게 꽃이죠. 경보 설비에서는. 그다음에 비상 방송,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뭡니까? 화재 사실을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소방 관서에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요? 소방서에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빠르게 여기서 화재가 났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죠. 그죠? 자, 통합 감시 시설이 있고요. 누정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까지. 알았죠? 요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피난 설비는 그죠? 피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나 또는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난 설비가 있고 인명 구조기구, 그죠?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그죠? 이런 게 등등, 이런 게 있다. 그죠? 이것도 다 배울 겁니다, 우리. 자, 용수 설비에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그죠? 상수도 배관에 소화전 연결한 거예요. 그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다. 그리고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가 있고요. 자, 활동 설비.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진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하고 요 소화 활동 설비의 종류예요. 알았죠? 자, 소화 활동 설비의 종류는 우리 요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죠. 사면, 무제콘. 사면, 무제콘. 사면, 무제콘. 3연이라는 건 연자 들어가는 게 3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를 우리는 3연이라고 한다. 그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 소방 자동차에서요. 밖에 있는 송수구에다가 꽂아요. 그러면 소방 자동차에 있는 물이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을 통해 또는 연결 송수관 방수구를 통해서 물을 뿌려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소방대원분들이 가가지고 연결 송수관에다가 호스 꽂아가지고 관창 꽂은 다음에 물 뿌리는 거예요. 그죠? 소방대원분들이 사용하는 거다. 알았죠? 연결 살수 설비는 뭐예요? 연결 살수 설비.
지하층이에요. 지하. 자, 연결 살수 설비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랑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수원이 없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수주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밖에 송수구가 있어요. 이게 소방 자동차에다가 연결하는 이 송수구라고 하는데 송수구에다가 그냥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렇게 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하층이다. 지하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층에만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왜 지하층에는 살수 설비를 설치할까요? 만약에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아무리 소방대원관분들이 우리 캡틴 아메리카처럼 강하시지만 이런 지하층 밀폐된 공간에 화재가 발생되면요. 이분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불은 끄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 자동차에다가 소방 자동차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소방 자동차에 있는 물이 요걸 통해 가지고 그냥 물만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살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살수 설비는 소방대원관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하층 이런 데에다가 그냥 물을 살수하는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네.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는 뭡니까? 네. 소방대원관분들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상 콘센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열어보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요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 사용하냐? 전기 사용하는 거고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연기 이거 하는 거예요. 무선 통화. 연소 방지 설비는 뭐냐면 우리 전력구 지하구 있죠? 전력구 지하구에 살수 설비와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물 뿌려주는 거예요. 지하구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불나면. 네. 자, 요런 거다. 그리고 제연 설비가 있죠? 제연 설비. 자, 제연 설비는 연기를 빼주거나 연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방대원분들의 원활한 소화 활동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난도 도와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면 무제콘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면 무제콘. 나와요, 시험에. 알았죠? 네. 기본 빵점 방지 문제로 나온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걸 좀 알아두었어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알았죠? 그런데 나올 가망성이 높은 거는 뭐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종류. 예?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의 종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소화기구 편이죠. 이제 우리 기계 설비 중에서 이제 차례차례 나가오는 거예요. 자, 소화기라고 나와 있는데 소화기구라고 보죠. 우리 소화기구. 알았죠? 소화기구에 소화기가 있었고요. 그죠? 간이 소화용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었죠.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도 이 소화기구에 들어간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소화기를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소화기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크게 소화기를 분류를 합니다. 소화기.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소화기를 어떻게 가압하고 있느냐? 가압 방식에 따라서 틀려요. 가압 방식에 따라서 추가압식이냐
가압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빨간색 소화기 있죠? 예,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아, 소화기 하면 딱 머릿속에 그게 떠올릴 겁니다. 그죠? 예, 한번 그려보죠, 우리. 예? 소화기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호스가 달려져 있고, 그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갈콘같이 호스 마지막에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검은색으로 거의 대부분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뭡니까? 레버예요. 레버.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 약재가 쫙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본체가 있죠?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아유, 소화기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게 그렸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안전핀이 이렇게 꽂아져 있죠. 그래서 항상 안전핀을 뽑은 다음에 레버를 눌러야지 소화 약재가 나온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요게 우리는 호스라고 하죠. 소화기 호스. 요걸 뭐라고 하나요? 요거 혼이라고 해요. 혼.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레버라고 하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본체라고 합니다. 본체. 그죠? 네. 자, 그리고 요게 안전핀이죠. 안전핀. 자, 안전핀의 역할은 뭐냐 하면 레버를 못 누르게 막는 거예요. 처음에. 애들이 막 장난으로 해서, 그죠? 소화기 막 갖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콱 누르게 되면 소화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네. 그거 못하게 막아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전핀을, 소화기를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하려면 안전핀을 뽑은 다음에 레버를 눌러야 됩니다. 알았죠? 네. 제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에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신입 직원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네. 소화기 점검을 하다가 소화기를 터쳤습니다. 네. 그런 실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하얀 가루가 그냥 막 그거 치우는데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요거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점검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여기 이제 지시 압력계가 있는데 이 지시 압력계가 일정한 초록색 부분에 있는지, 그죠? 일정한 압력이 차여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죠? 제조 년월을 봐야 된다고요. 제조 년월. 그죠? 예. 그게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10년. 예. 일반적으로 요 빨간색 분말 소화기, 그죠? 3종 분말 소화기는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그죠? 예. 우리 이렇게 간단한 우리 지식 같은 거를 좀 보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소화기가 어떻게 여기 하여튼간 약재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분말 소화 약재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약재가 어떻게 일로 방사가 되지? 레버를 당기면? 그죠? 네. 왜 레버를 당기면 약재가 나올까?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 당연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가.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스프레이, 여러분들 사용하는 스프레이 있죠? 네.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스프레이는 이거 누르면 스프레이가 왜 나오죠? 어떻게 스스로 나오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스프레이도 이 스프레이 안에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죠? 이 안에 그 우리 머리를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스프레이 약재가 있고요. 그죠? 여기 안에, 요 안에 가스로 충전을 한 거예요. 가스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스들이 약재를 꽉 압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압이겠죠. 고압. 압력이 높다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탁 누르게 되면 샥 나오죠. 왜 나올까요? 네? 이거를 누르게 되면요. 이 상태가 대기압이 딱 들어오게 돼요. 대기압. 그죠? 그래서 압력은 항상 고압에서 어떻게 한다? 저압으로 흡니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른다고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도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도관. 스프레이도 도관이 이렇게 설치가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가 순간적으로 대기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스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다고요. 압력이.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고 여기는 대기압으로 갑자기 확 열리니까 여기에 압력이 높으니까 이거를 밀어 올려 들어가려고 해서 이게 쫙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예? 압력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른다고요. 예. 이해되시나요? 다 대부분 이런 게 약간 압력을 높여줘 가지고 가스가 나오게 만드는 거. 예.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른다. 알았죠? 압력은. 예. 소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똑같은 원리라고요. 여기도 소화기도 이렇게 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관이죠, 관. 그러면 여기에 이 소화기 이 안에는요, 안에는 질소 가스로 충전이 되어 있다고요. 질소 가스로 꽉 누르고 있다고요. 질소 가스가 이 약재들을 누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대기압하고 얘하고 압력 차이가 발생이 되죠. 대기압보다 이 질소가스의 압력이 더 높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쭉 누르니까 이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약재들이 이 도관을 통해서 쫙 방출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요런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질소가스를 바로 이 소화기 안에다가 꽉 충전을 해놓은 소화기가 우리는 무슨 소화기라고 하느냐? 추갑식이라고 합니다. 추갑식 소화기. 예? 추갑식 소화기라고 해요. 예. 그러면 가압 방식에 따라서 우리 소화기를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 자, 추갑식하고 하나는 뭐냐 하면 가압식이에요. 가압식은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질소가스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가압식은 여기에 도관이 있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가스가 차여 있는 통을 하나 달아 놓는다고요. 여기 안에는 질소가스가 꽉 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게 깨져 버립니다. 이 통이 팍 깨져요.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질소가스 등이 누르겠죠. 순간적으로 누르겠죠. 그러면서 여기 압력이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요게 가압식이에요. 알았죠? 즉 쉽게 말하면요. 추가압식과 가압식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식은 충전 가스를 저장해 놓는 통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압식은 그 통이 없고 그냥 여기다가 질소가스를 넣어서 계속 추가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안에 이런 충전 가스통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추가압식, 가압식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 소화기에, 여기 소화기 있죠? 소화기에 여기 동그랗게 여기 압력 지시 압력계라고 있어요. 지시 압력계.
자, 지시 압력계라고 있는데 이 지시 압력계가 달려져 있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지시 압력계가 달려져 있으면 축압식이고요. 지시 압력계가 없으면 가압식인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가압식을 사용 안 합니다. 위험해서. 대부분 이 축압식 방식으로 소화기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요거 말한 게 이제 소형 소화기인데, 그죠?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이 지시 압력계가 있으면 무슨 소화기라고요? 축압식 소화기라고요. 축압식 소화기. 자, 이 지시 압력계의 범위가 중요해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시 압력계의 범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압력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눌러주는 이 질소가스의 압력을. 알았죠? 요게 초록색 부분이 딱 이 지시침이 초록색 부분에 있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노란색 부분에 있으면 압력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0.7보다 더 낮아진 압력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압력이 낮으면 이 소화 약재가 잘 방사가 되겠어요? 못 되겠죠? 그죠? 자, 이 지시침이 빨간색에 있다라고 하면 너무 과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할 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 즉 범위가 요 범위에 있으면 가장 안정적이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지시 압력계가 있으면 축압식, 지시 압력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가압식인데, 이 축압식의 지시 압력계 범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다. 알았죠?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소화기를 분류할 때 첫 번째 분류하는 방법, 첫 번째 가압하는 방식에 따라서 축압식, 가압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진짜 기초적인 거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알았죠? 자,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이번 시간에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화기를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벌써 3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오늘 배운 거 뭐였죠? 뭐였어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종류.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종류. 그 다음에 축압식 소화기의 압력 지시침 범위. 이 3가지만 알고 있어도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중요한 거 3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